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34회에 합격하신 김혜란 평가사님 모시고, 김혜란 평가사님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이제 본인의 경험을 나눠주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전체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개략적인 스케줄이랑, 그리고 1차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요거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혜란 평가사님은 1차를 3개월에 마무리를 지으셨고, 집에서만 공부한 좀 그런 특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진입하신 게 21년 12월이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때는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는 못했다. 네, 인강만 거의 하루에 3-4시간씩 들었고요. 거의 뭐 공부에 집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때는. 뭐 집중을 못했던 거는 개인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신 거예요?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도 1차는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막 죽어라 하지 않았어요, 2차처럼. 그래가지고 또 이제 1차는 3달 만에 붙으셨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나는 3달이면 충분하다. 네. 라고 이제 생각하셨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3달 동안 붙은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고 그쵸.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다. 혹시 이런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저는 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3달 하시고 네. 점수는 몇 점 정도 나오셨어요? 그때 고득점을 못했어요. 확실히 기간이 짧다 보니까 뭐 저도 자신이 있었던 게 60점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서 평균 65점으로 합격을 했고요.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는 52.5점, 그 다음에 경제는 65점, 그 다음에 민법은 72.5점, 감가법은 70점, 그 다음에 부원론은 65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뭐 고득점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실 65점이면 굉장히 준수한 점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나 3달 만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태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이 뭐 몇 개월 공부했는데 합격했다 했는데 그걸 따라갔을 때 제가 못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3개월 하니까 나도 3개월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떤 뭐 대학교 기간 동안 공부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뭐 입시 공부를 했던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한 건가요? 네. 여태까지 공부를 한 경험이 좀 있잖아요. 중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그 이후에 그랬을 때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길게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과거 경험에 의한 이제 자신감으로 저 네. 정도면은 나도 좀 자신 있으니까 잘 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달 동안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12월 달은 좀 뭐 어영부영 한 3-4시간 정도 공부하셨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셨는데 2차도 병행하셨다고는 하는데 네. 일단 2차 얘기는 빼고 네. 1차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1차는 그 3달 동안을 전체적으로 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보통 1차는 강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강의를 다 들어야 될 그 생각도 못했고 60점은 넘으면 되는데 다 들어서 고득점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본 강의만 들었습니다. 기본 강의 듣고 그렇게 한 달 듣고 다른 한 달은 책 읽고 이해를 하고 나머지 한 달은 문제 풀면서 모르는 부분은 다시 기본서를 보고 그런 식으로 딱 3달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기본 강의만 듣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본서를 보고 이해하고 읽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은 네,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은 이제 다시 기본서를 보고 이걸 반복을 했어요. 강의 듣고 기본서 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는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한 달 동안 그 5과목의 기본 강의만 다 들으신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전 직장을 다녔다가 다시 새로 공부를 하는 거라 공부가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인강으로 때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은 인강을 쭉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뭐 다시 듣거나 그러면서 책을 먼저 쭉 해독을 한다기보다 5과목을 한 달 동안 몰아서 다 들었어요, 정말. 보면서 뭐 회계를 듣다가 뭐 지겨우면은 갑자기 뭐 부원론을 들었다가 정말 뜬금없이 최대 제가 집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맞춰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네. 싫어하는 과목 끝에 남잖아요. 그쵸, 많이 남았죠. 그럼 그때는 울면서 그냥 몰아듣고 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울면서 끝에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법하고 뭐 강간법은 울면서 공부했습니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 강의를 몰아들으면 저는 제가 부딪혔던 거는 처음에는 쉬운 부분은 쭉 들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살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다가 맞아. 이 살살 이해가 안 가던 게 나중에 스노우볼이 굴러서 뒤에 가면은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 정도가 되는 경우가 저는 많았거든요. 평가사님 어떠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니까 제가 100%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조건 들었어요. 그리고 듣다가 뭐 기본서 볼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면 솔직히 인강을 다시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일단 첫 달은 그냥 쭉 돌리고 네. 필요하면 두 번째 달 기본서 보는 달에 필요하면 좀 발췌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 강의에서 뭐 문제 풀라고 하는 거나 뭐 숙제 내주는 거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당연히 했었어야 하지만 공부가 하기 싫은 달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무조건 다 나갔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공부량을 대충 짐작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회계는 한 이 정도 분량이겠구나. 그래서 그 감을 잡으려고 일부러 인강을 한번 쭉 돌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달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달에는 기본서를 이해하는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떤 그 이론서의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기만 하신 건가요? 기본서에 있는 문제 정도는 당연히 풀었고요. 그 정도는 해야지만 이게 기본서 내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문제는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은 최대한 다 이해하려고 했고 진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에서 20%는 버려도 60점 넘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넘겼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도 기본서 이해하는 달에는 그냥 딱히 뭐 문제풀이보다는 내용 이해에 이제 집중해서 봤다? 네, 경제도 처음에는 사실 내용이 되게 낯설어가지고 기본서만 보고서 처음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민법은 뭐 교재 읽으면서 이해하는 거 되게 좋은 공부고 네. 감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외울 게 많지. 어떻게 감관을 기본서를 이해하면서 읽는다는 건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감각을 이해한다기보다 그러니까 기본서를 볼 때 그냥 암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암기도 같이 하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필기하면서 암기하고 그걸 외울 거 이렇게 정리하고 하면서 기본서를 보고 나서 문제풀이를 바로 할 수 있게끔 기본서를 암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과목은 기본서를 읽을 때 암기할 준비까지 해놨다. 네. 알겠습니다. 부활론 같은 경우는 뭐 네, 쉬우니까. 네. 그냥 쭉 읽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달에 이제 문제풀이 하는 달입니다. 그러면은 회계는 뭐를 푸셨어요? 문제풀이 문제집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 문제집을 풀었고 회계는 한 2번 정도 푼 것 같아요. 회계도. 네, 그런 식으로 2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실 고득점은 안 나와요. 근데 항상 뭐 50점에서 6점 사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고 그리고서 시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도 문제풀이를 이제 하는데 경제 같은 거는 기본 내용 이해한 걸로 문제 풀 때 괴리감이 커서 다들 좀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과목이란 말이죠.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당황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문제를 보니까 완전 다른 과목인 것 같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 문제를 잘 보면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제가 들고 갈 수 있는 거. 사실 경제는 처음 시작 60점을 목표로 했는데 나중에는 꽈락만 넘기자는 목표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한 70%, 80% 정도만 다 풀었습니다, 문제는. 알겠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도 그 문제풀이집 가지고 문제 풀었고 요거는 몇 번 정도 푸셨어요? 사실 회계, 경제 빼고는 부원론, 감관법, 민법 다 한 번씩밖에 안 풀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관법도 한 번 풀고 부원론도 한 번 풀고. 네. 그러면은 감관법 같은 거 오케이. 사실 감관이나 뭐 민법, 부원은 이렇게 문제풀이 자체가 엄청 뭐 많이 안 해도 기본 내용이 탄탄하면은 뭐 그냥 어차피 OX 퀴즈니까 문제풀이가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반대로 이 감관, 특히 감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기에 되게 힘들어하는 과목이잖아요. 문제풀이 하실 때는 암기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 암기하라는 부분 외에도 문제가 나와서 문제를 풀고서 제가 암기 안 한 부분을 기본서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 전에 이 기본서만 한번 보고도 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기본서를 정리를 하려고 사실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하고서 범위를 딱 정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 전에는 아예 감관법 암기를 계속 그 기본서만으로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이제 감관 같은 경우는 암기할 거를 이제 만들어 놓는 데 집중하시고 네. 일단 암기를 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이게 한 달 동안 네. 해경을 문제풀이집을 2회독하고 민법 한 번, 감관법 한 번, 부원론 한 번 네. 하면서 감관은 거기에 암기까지. 이게 한 달 동안 가능한가요? 안 되죠. 강간법은 그래서 기본서를 이해할 때 같이 암기를 했었던 거죠, 그때. 아. 사실 강간법 말고도 회계, 민법, 뭐 다른 과목도 기본서를 이해한다라는 게 사실 정말 이해만 한 게 아니라 암기도 같이 간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 그 문제집뿐만 아니라 시험 전에 뭐 일주일 정도는 기출문제도 풀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 3주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3주 정도 했다. 네. 그리고 회계 경제는 문제풀이 2번씩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된 완벽한 이해독은 아니고요. 어려운 거는 솔직히 이렇게 X표 쳐서 다시는 안 풀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뭐 동그라미를 치고 또 세모를 치고 이런 식으로 저만의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해독을 할 때는 사실 한 며칠 안 걸렸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지만 그럼 이 동그라미는 내가 풀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안 본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 내가 이거를 나중에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느낌, 그런 불안감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건 세모로 따로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제가 아는 것 같지가 않아도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세모로 표시를 해서 2번째 봤을 때 또 봤습니다. 아, 그거는 세모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나서 시험 봤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한 평균 65점 정도 나왔다. 네. 아, 근데 보통 1차를 이제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를 저는 보는데 3개월 동안에 어떻게 이게 가능했었죠? 저도 사실 이게 논술이었으면 저도 불가능했을 텐데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일단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이고 그다음에 평균 60점은 넘으면 되고 그리고 제 주변에 그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은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3개월 만에 하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사실 1차를 3개월 만에 붙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본인이 네. 아, 나는 확실히 이런 점 때문에 1차 공부는 좀 적합한 특징이 있다. 적합한 뭐 어떤 자질이 있다. 이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객관식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1차는 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는 원래 좀 수학에 좀 자신이 있어서 보통 1차 가장 어려워하는 게 회계 경제잖아요. 그래서 회계 경제에 자신이 있었지만 성적은 낮게 나왔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 시험 전에는 거의 한 13시간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때. 근데 시험이 일단 닥치면은 약간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집중력이 정말 좋아지고 그때 보는 거는 거의 다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될 정도로 진짜 집중력이 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집중력이 제가 듣기에도 되게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그 몰입해서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어느 정도 암기까지 또 커버하시고 그 되게 한번 볼 때 네. 평소에 암기력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제가 평소에 일상생활 할 때는 진짜 남들보다 더 모자라거든요. 정말 약간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데 이상하게 시험 뭐 바로 전날, 뭐 시험 일주일 전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눈빛이 다르다. 그 눈빛만 봐도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겠다고 하실 정도로 진짜 그냥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잠도 안 오고 그때는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만 나고 거의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럼 이렇게 한번 딱 보면은 기억이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아닌데 이게 머릿속으로도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책을 안 보고 양치하거나 뭐 자기 전이나 이럴 때도 계속 보니까 완전 몰입을 해서 그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기력이 좋다라기보다 그만큼 집중을 하고 또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집중력은 뭔가 노력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타고난? 아니요. 근데 저 원래는 안 이랬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이런 집중력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좀 공부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의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런 좀 특징이 있으신 분이 이제 요런 식으로 공부해서 1차를 한 3개월 정도 공부하시고 합격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김혜란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방법도 다 과목별로 비슷했고 크게 막 사실 워낙 짧게 하시다 보니까 막 유의미한 기억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하셔서 이제 과목별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1차 공부 방법은 여기까지 듣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제 중요한 이제 실무부터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